고생들 하셨고 수능 문제도 준비해봤고 역시나 오늘도 평가원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문제인데 선생님이 대입학은 웬만하면 주제, 요지, 주장, 목적은 대입학 중에 주제, 주장, 요지, 제목 중에서는 쌤은 물론 주제도 가끔씩은 가지고 오는데 장문 독해 할 때 제목이죠. 장문 독해도 제목이 대입학 중에서는 그래도 난도가 제일 높지 않나. 대입학 4문제 중에서 목적, 주제, 요지, 주장, 제목 중에서 4문제를 출제하는데 아니지 이제 21번은 함축적 의미 추론이니까 3문제 출제지. 그 중에서 이제 3점짜리가 달린다면 이제 제목 문제에 많이 달려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한 해석이 안 되셔도요. 최소한 이 문제의 구조가 문제점 제기를 먼저 하죠. 이게 첫 문장부터 문제점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이 글이 끝났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면은 그게 제목입니다. 그지? 그게 제목이고 필자는 그 문제점에 따른 뭐까지 제시를 하죠? 해결책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입학을 통틀어 필자가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까지 제시를 한다고 한다면 이 글의 주제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줘야 돼? 해결책에 포커스가 맞춰주셔야 돼. 알겠니? 과거 얘기했다가 현재 얘기로 바뀌었다. 그럼 당연히 포커스는 현재입니다. 현재. 그것처럼 문제점 해결책 글의 방식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다가 방향만 잘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 사실 너네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수능 문제가 100%의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해력 플러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려나? 유창성의 문제야. 얼만큼 내가 소재를 꽉 부여잡고 그 소재에 따른 방향성을 쭉 끌고 내려와서 이 얘기구나 라고 해서 보기를 체크할 수 있는지. 그 유창성 문제야. 그러니까 알잖아. 니네도 뭉갠다라는 그 느낌인데 내가 해석을 약간 뭉개듯이 했는데 이런 것 같이 대충은 아니야. 근데 뭔가 좀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끌고 내려와서 정답이 얘인 것 같아. 물론 틀릴 때도 있지만 걔는 되게 맞는 편이야. 그러면 잘 푸신 거야. 알겠지? 잘 푸신 거야. 자, 가볼게요. Invasion of natural communities. 그러니까 자연 공동체의 침입들이 비토착종들에 의한 자연 커뮤니티의 침입이 현재 평가되어지고 있어. 뭐로써? One of the most important global scale environment problem. 뭐니라? 문제점이라래. 뭐가? 비토착종이 커뮤니티에 침입하는 게. 침입이 문제점이래. 다른 종들이 와가지고 침입하는 거 문제점이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에 아무런 연결사 없이 어떤 소재가 등장하니? 생물적 다양성의 손실이야, 얘들아. 생물이 다양한 게 손실되고 있대. 갑자기? 그럼 니네는 연결 지어야 돼. 비토착종, 거기에 살지 않았던 애들이 자연 서식지에 침입해서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이 줄어든 것이 만들게 돼. 우려를 만들게 돼. 우려는 플러스 마이너스니 마이너스야. 결국 이 문제점이 우려를 만들게 된대. 뭐에 따른 생태계 기능 또는 생태계 기능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거예요. 안 좋대요. 우려입니다. 따라서 and thus understanding relationship between both 둘 사이에서의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has become 뭐가 되었어? 주요 초점이 되었어. 야, 주요 초점이 되었다라는 게 그 둘 사이의 관계 이해가 이 글의 주제, 소재라는 거야. 그렇지? 결국 비토착종에 의한 침입이 생물학적 다양성의 어떤 손실로 이어져서 우려가 되다 보니까 그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주요 문제가 됐어. 어디에서? 생태학 연구에서 지난 20년 동안. 됐습니까? Biodiversity in Majorability. 어떤 단어겠니? 이게 생물학적 다양성이라는 뜻이고 얘는 뭡니까? 침입성 아니야? 이 가설. 몰라도 돼. 그냥 Biodiversity in Immeasurability의 가설. 이 사람이 세운 가설인데 이 가설이 시사하고 있대.
야, 이 가설이 시사하고 있다는 건 내 이하가 이 가설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다는 얘기야. 뭡니까? High diversity, 즉 높은 다양성이 증대시켜 뭐를? 경쟁적 환경을 뭐에? 그 공동체의 경쟁적 환경을 증대시키며 and makes them 그들을 좀 더 어렵게 만들어. 뭐하기? 침입하기 어렵게 만든대. 얘들아, 침입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문제점이 뭐 되는 거야? 해결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문제점을 해결해 준 소재가 뭐였어, 얘들아? 문제점 해결이 크게 가야지. High diversity였어. High diversity. 다양성이 많아지면 뭘 증대시킨다고? 경쟁적 환경. 그 공동체의 경쟁적 환경이. 그러니까 종이 많으면 경쟁이 많이 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and 다음에 동사를 바로 썼다는 건 주어를 계속 누구를 쓰고 있다는 얘기야. High diversity를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높은 다양성이 그들이 서로 침입을 어렵게 만든대. 그럼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였어? 침입을 해서 문제가 되니 우려를 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침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글에 뭐가 되는 거야? 해결책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 많은 생물학적 다양성 실험들이 자, 실험 얘기하고 있대. 그럼 필자는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내고 이거에 대한 무슨 얘기까지? 실험 얘기까지 하겠대. 그러면 실험은 무슨 얘기야, 얘들아? 구체적인 이야기, 부연 설명하는 거잖아. 그치? 구체적인 이야기로 부연 설명. 무슨 내용을 부연 설명하겠어? 이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끝나시는 거야, 사실. 그치? 실험 얘기 지금부터 하겠다. 이게 이 사람의 어떤 시대에 많이 수행이 되어졌어. 많은 메커니즘들이 제한되어졌어. 설명하기를. 관찰된 부정적 관계. 뭐와? 다양성과 immeasurability. 그러니까 어떤 침입이죠. 그렇죠? 다양성과 침입 사이의 어떤 부정적 관계. 그러니까 부정적 관계는 건 맞지 않다는 거니까 얘가 얘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 그렇지? 게다가 감소된 어떤 가능성, anti-ecological niche. 그러니까 텅 빈 생태학적 어떤 지위 같은 줄어든 가능성. 하지만 증가된 probability of competitors. 경쟁성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 뭘 얘기해? 아까 경쟁의 환경을 높여주는 게 뭐였어, 얘들아? High diversity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경쟁에 대한 증가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즉 다양성이 많아졌다는 것. 즉 이거에 대한 설명까지 하고 있어. 침입의 성공을 막아줘 버리는 그런 어떤 경쟁성에 대한 증가된 경쟁의 가능성.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들이 are assumed 뭐라고 가정돼? 사용된다라고 생각되어 있어. 자원을 좀 더 어떻게? 완전히 사용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종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 자원 쓰는 저런 것들 자원 쓰는 있다 보니까 자원의 완전한 사용이 가능해지게 돼. 따라서 어떻게 된다 얘들아? 밑줄 한번 쳐볼래? 침입자가 형성하는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 제한되어지게 된다. 그럼 이 글에서의 문제점은 외래종의 침입이었어. 그로 인한 생태학 파괴, 그치? 생태계 파괴. 그게 이제 주요 우려가 되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첫 등장 누구였다? High diversity였다. 그치? 이로 인해서 침입이 어려워지게 되고 침입의 제한도 어떻게 된다? 제한되어지게 된다. 거기다가 라고 했으니까 추가적으로죠. 추가적으로 더 다양한 공동체들이 뭐라고 여겨져? 좀 더 안정되어진다고 여겨져. 왜냐? 걔네들을 사용하니까 넓은 범주의 생태적 지위를 뭐보다? 종이 부족한 커뮤니티보다. 그러면 바이오다이버시티의 반대가 저 푸어 커뮤니티가 되겠네. 그치? 저거보다는 더 안정된 범주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보기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그 carve가 이제 색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carve out, 이 단어는 좀 힘들어. 개척하다 얘기거든. 키우다, 앞으로 나아가 키우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저 텅 빈 생태학 공간을 키워라. 명령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 뭐야? 문제점에 따른 해결책. 바이오다이버시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다? 침입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침입이 곧 뭐였어, 얘들아?
문제, 우려였잖아. 그치? 생태계의 수호자, 가디언은 수호자라는 뜻이죠. 다양성은 뭐 해줘? 저항의 인베이전, 침입을 그대로 얘기한 건 몇 번? 2번이었습니다. 그쵸? 3번은 뭐가 틀렸니 얘들아? grasp는 뭐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죠. 꽉 쥐다라는 뜻도 있고 모든 걸 다 쥐면 모든 걸 다 잃게 된다. 즉 종이 푸어라는 이콜로지의 필수성 아니 푸어의 필수성이 아니지 풀의 필수성이지. 그치? 챌린지 어려움이야. 테스팅 바이오다이버시티 생물학적 다양성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 뭔 소리죠? 그렇죠? 테스팅한 적도 없고요. 바이오다이버시티 인베저빌리티 하이포테시스죠. 이 가설을 검증하는 거예요. 아니야. 다양성의 딜레마 아니었습니다. 3연초가 딜레마 어디 뭐 좀 더 경쟁적이면 경쟁적일수록 더 secure 덜 안정적이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다양성이 필요하다. 그 다양성이 뭘 생태계의 문제점인 침입을 해결해주게 될 것이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한번 꼭 연습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글 특성이 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제 내용이 좀 번잡스러워져 힘들어진다.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이걸 완벽하게 해석하는 법을 공부해라가 아니라고 얘들아. 그게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 갔어? 바이오 커뮤니티스가 제한시킨다고 뭐? 침입 형성의 어떤 능력을 제한시킨다고 이런 핵심적 내용적인 단어들만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셔서 가실 수 있는 근거는 뭐가 돼야 돼? 위의 내용부터 내가 소재와 방향성을 잘 끌고 내려왔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미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렇죠? 2번 밑반도 왜냐? 솔직히 해석 1, 2, 3, 4, 5번에 다 투부정사가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나서 여기 뭐라고 해석했니? 목적 아니야? 목적? 투부정사. 그치? 그러면 니네가 빈칸 문장을 먼저 읽었을 때 이 소설 이론가들이 흔히 규정짓기를 장르라는 것을 이 바이오그래피컬 폼 이것도 해석이 제대로 되셨어야 돼. 그러니까 소설의 장르를 뭐로써 규정지었다? 정의지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전기문의라고 해서 전기라는 표현 알죠?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치? 업적이나 일대기를 쭉 그린 이 전기적 형태로서 정의를 내린다야. 네, 이 전기적 형태는 뭐 하는 건데? came to prominence 우세, 지배 이런 뜻이야. came to 명사하게 되면 지배했었던 언제? 18세기 후반이나 19세기에 지배했었던 전기 형태 18, 19세기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그치? 어찌됐든 소설의 이론가들이 장르라는 것을 소설의 이론가들이 소설 장르를 뭐로써? 전기문의 형태로서 그치? 형식으로 정의를 지었었던 목적, 이유를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빈칸하기 as 뭐로서? replacement for traditional source of cultural authority 이 문화적 권위에 대한 전통적 자원의 대체물로서 참 힘들다. 문화적 권위의 전통적 소스? 원천? 문화적 권위의 전통적 소스의 대체물로서 빈칸하기 위해서 소설 장르를 전기문의 형식으로 넣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너무 구체적인 게 뭐가 나오니 얘들아? 사람 이름이 나와. 그치? 그리고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은 뭐야? 구체화야. 구체화. 방금 얘기했었던 빈칸에 대한 뭐를 들겠다는 거야? 예시를 들겠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루카스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소설이라는 건 추구한다. 형태를 줌으로써 뭐 하기를 추구해? uncover, construct, concealed totality of life. 먼저 이것부터 밑줄. 그러니까 커버는 덮는 거야. 그냥 uncover는 드러내는 거겠죠. construct 구성하는 거야. 감춰진 전체성, 삶의 전체성을
드러내거나 구성화하기를 추구해. 소설은 뭐 한다고? 얘의 구체적인 얘기야. 삶이라는 것의 전체성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거나 구성한다. 그러니까 만든다. 숨겨진 전체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만들기도 한다. 어디에서? Interiorized life story of heroes. heroes. 누구의? 영웅의 삶에 내면화된 삶의 이야기들. 누구의? 영웅. 여러분들이 히어로스를 딱 보았을 때 처음에 떠올라야 될 아이가 누구죠?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되니? 누구의 구체적인 이야기야? 전기문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히어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잡으셔도 돼. 오케이? 근데 내가 최소한 빈칸 문장의 일반화된 내용을 읽고 구체적인 예시를 읽는다. 사람 이름이 나옴으로 해서 얘가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구체적인 얘기 들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소설이라는 건 형태를 줌으로써 뭐 하기를? 영웅의 어떤 내면화된 삶 속에 그 삶의 숨겨진 전체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구성화하기도 한다. 니네 생각해봐. 슈퍼맨이나 배트맨 니네는 그런 거 안 봤나? 그래. 미안합니다. 영웅기 니네 뭐 있어요? 레이디버그. 웃는 거 보니까 한 번쯤은 다 본 거 아니야? 봤지? 우리 아들, 딸들 환장하고 봤는데 그거. 프랑스 파리 배경. 아빠가 패티셰. 그치? 빵 저기 하시고, 그치? 걔 주인공 이름이 뭐지? 팅챙팽? 뭐였지 걔 이름이? 동양인이잖아 이게. 블랙캣이랑. 블랙캣은 막 저거, 그치? 그래서 우리 아들딸이 내가 우리 딸한테 블랙캣이 항상 하는 멘트가 있는데 저기한테 하는 멘트 안녕 아름다운 아가씨 이런 식으로 엄청 싫어하고 그걸 난 즐겨. 이것도 히어로물이잖아. 그치? 레이디버그, 블랙캣. 그치? 그 둘의 히어로물에 우린 걔네들을 숨겨진 삶을 알잖아. 그치? 요정이 있는데 걔한테 까만베르 치즈를 먹이면 걔가 힘을 주어서 블랙캣으로 변신하게 다 아는 거죠? 슈퍼맨, 배트맨보다는 얘네가 더 가깝죠, 여러분들은. 오케이. 어쨌든 우린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한다 이거야. 소설이라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숨겨진 걸 드러내고 주거나 만들어주는 거야. 누구의? 영웅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야기, 전기문의 형식의 형태는 뭘 하기 위해서인 거야? 삶의 숨겨진 형태를 먼저, 그치? 드러내고 숨겨진 드러내주거나 구성하기 위해서. 계속 더 읽어볼게. 전형적 줄거리, 그 소설의 전형적 줄거리는 주인공의 어떤 관문 같은 거야. 퀘스트 같은 거야. 뭐에 대한? authority within therefore 그 안에 있는 어떤 권위 같은 것들에 대한 관문이야. 따라서 when that authority 그 권위가 더 이상 be discovered 발견되지 않았을 때 outside 바깥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 권위에 대한 어떤 주인공의 관문 같은 것들이 전반적인 그치? 줄거리지. 그 악당 이름 뭐죠? 검은 나비요. 호크머스 맞아. 호크머스님. 검은 나비요. 어서 가죠. 블랙캣의 영혼을 훔쳐와라. 알겠습니다. 호크머스님 하고 이제 막 그치? 그치? 샌드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관문들이야. 그래서 이런 설명에 의해서 there are no objective goal.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목적은 없어. 그 소설 속에 객관적인, 그러니까 누구나 다 통용하는 객관적 목적은 없고 오직 주관적 목적만이 뭘 추구하는 법칙들. 어떤 법칙? 필수적으로 만들어져. 누구? 그 개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필수적인 그런 법칙들을 추구하는 주관적 목적만 오직 존재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 이 숨겨진 정체성을 드러내고 구성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주인공의 관문 같은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관문들을 헤쳐나가는 오로지 뭐만 존재하게 된다 이거야? 주관적 목적만 존재하게 된다 이거야. 말 참 힘들다. 그치?
그러고 이 구별이 뭐 범죄라는 것과 영웅물이라는 것의 구별이 따라서 이 미친 것과 지혜 이 사이의 어떤 그런 차이 구별이 뭐가 돼? 순수 주관적인 어떤 그런 구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다. In a novel 소설 속에서 어디에 판단되어지면서 quality and complexity of individual's consciousness 그러니까 그 개인 주인공의 어떤 개인의 의식 같은 것들의 quality 자질이나 어떤 복잡성 같은 것들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그런 주관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레이디 도어도 세계 평화를 위한 그렇지? 악단들을 물리치기 위한 그런 어떤 순수 개인적 주관적 목적 같은 것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 소설의 장르의 전기문 형식인 이유는 결국 뭐란 얘기야? 그 주인공의 나오죠 여기 주관적인 목적 주관성이라고 할게. 주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지? 결국 이걸 위한 거야. 그렇지? 삶의 주관성을 구성하고 드러내면서 그 관문의 어떤 주관적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기문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이다. 소설이라는 것.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33번 민칸이었고 짧지만 굉장히 굵직한 글의 내용이었다는 거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주관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 하기 위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그 개인의 캐릭터라는 걸 형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주관성을 나타내는 건 1번뿐이었다. 오케이? 2번은요. cast out. 의심을 cast는 이제 비추다, 내비추다거든. 그러니까 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범죄의 어떤 정체성에 의심을 드러내. 이런 얘기 안 했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복잡한 구성, 사회적 의식, 주관성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네요. 그죠? 그 다음, 객관적인 어떤 구별을 between 뭐와 영웅과 범죄 사이에서의 어떤 객관적 구별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얘는 앞에서 나온 소재만 썼을 뿐 얘의 히어로이즘인 이유를 우리가 찾는 거죠. 뭐이기 때문에?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둘을 비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들기 위해 내면의 어떤 자아를 영웅의 내면의 자아를 into 집단적 지성으로 만들기. 이건 무슨 지혜를 전달하기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뭐죠? 이게 이런 게 세대 차이가. 선생님 때는 막 은비까지 옛날 옛적에 막 배추도사 무도사 옛날 얘기 막 하다 보면 막 손톱 깎고 막 아무데나 버리면 그거 쥐가 주워 먹어가지고 나랑 똑같은 사람이 돼서 그 손톱 버린 애가 벌 받는 막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 우화 같은 거, 그렇지? 그런 거죠.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 영웅의 이야기가 지혜가 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형성을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1번이었다. 그렇지? 이건 연습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문제라는 거. 21번 문제에 나오는 함축적 의미 추론 한번 보고 좀 쉬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케이지 모델의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케이지 모델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물원에 있는 우리를 케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항상 그렇듯 저게 단어가 됐든 문장이 됐든 구의 형태가 됐든 간에 어찌 됐든 간에 21번은 항상 주제 파악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축적 의미 추론이 21번에 있는 이유는 말씀드렸어. 왜냐하면 원래 21, 22, 23, 24가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제, 요지, 주장, 제목 이 네 문제가 나왔던 21번부터 24번이었거든. 근데 그 한 자리를 얘가 뺏은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결국 뭐야? 얘도 대입하기 기준이라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얘가 무슨 주제에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세운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의 이 함축적 의미 단어 사전적 의미를 먼저 제대로 아신 다음에 이 주제와 사전적 의미를 합쳐 부합해 봤을 때 그 의미가 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야?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게 함축적 의미 추론이야.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먼저다. 그리고 이 사전적 의미의 단어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케이지 모델이 뭔지. 그치? 그래서 이 전체적인 주제에 빗대어 봤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게 그래서 뭐야? 이거니까
첫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This is a cage model. 이건 우리의 모델인데 얘가 difficult to defend in global world. 글로벌 월드 속에서는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일까? 글로벌 월드에 우리 모두는 그게 토착민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 다 are part of the same social fabric. 그쵸? 글로벌 월드라는 건 이제 세계는 하나. 그치?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토착민이든 아니든 세상은 우리는 하나라는 그 글로벌 월드에서는 방어하기가 어려운 케이지 모델입니다. 뭔가 와닿진 않는다. 그치? 그냥 우리의 모델 이 사전적 의미만 아신 상태에서 주제 파악부터 해봅시다. 이 글의 소재는 뭐였습니까? 투어리즘이었습니다. 투어리즘. 확인되니? 투어리즘이었어. 아주 오랫동안 여행 산업이라는 것은 보여졌습니다. as 뭐로서 보여졌냐? Huge monsters invading the areas of indigenous peoples.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 투어리즘은 뭘로 보였대? 플러스 마이너스. 답해봐. 토착 사람들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는 거대한 몬스터로서 보여줘. 마이너스. 몬스터도 좋은 몬스터 아니야. 뭐하는 몬스터? 침입하는 몬스터. 오케이? 그렇잖아. 이제 북촌 한옥마을 아세요? 그 서울에 유명한 한옥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요. 인스타그램으로, SNS용으로 많이 가는데 그 해외에서 그 온 외국인들이 그 전통 한옥 같은 그 막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 호텔 말고도 그런 데에서 이제 숙박업소도 있죠. 숙박업소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거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는 사람. 근데 거기 한옥마을이 이제 그 쌤도 한번 가봤는데 연애할 때 그 오르막길인데 오르막길 전체가 다 한옥이야. 그러니까 예뻐. 사진 찍기도 좋아. 그지? 뭐 얼마 좀만 더 가면 어디 뭐 인사동 뭐 이쪽도 있고 하니까 좋아. 걷기에도 좋아. 그러니까 되게 좋아. 좋은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우리 집 나 이제 외출 좀 해야지 하고 대문을 딱 열을 때 여행객이며 뭐며 여기 사진 찍겠다고 막 온 사람들이 뭐 가득 차 있어. 좋아 나빠? 난 좋아. 별로 안 좋지 사실. 내가 사는 곳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 별로지. 그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그지? 내가 말하면 TMI고 어쨌든 마이너스. 그지? Introducing them 그들에게 뭐 evil of modern world. 그래. 현대 세상의 어떤 악령 같은 것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야. 이거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여행을 한번 베트남으로 가셨는데 요즘은 베트남 엄청 핫하잖아. 어디지? 거기 뭐 TV에도 한번 나왔던데 거기 나는 혼자 산다. 나 혼자. 그지? 거기에서 아마 아닌데 그 박람회 나오는 거 뭐죠? 나 혼자 맞잖아. 그 뭐 베트남 어디 유명한 데 되게 많아. 거기 보면 호텔도 많고 막 이러잖아. 거긴 막 20, 30대 가는 핫한 곳이고 아니 여행 가이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어디로 데려간 줄 알아? 그 베트남에 이면이 있어요. 아세요? 우리나라 한 60년대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막 진짜 헐떡이며 살아갔을 때 진짜 먹을 거 없이 막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같이 그 여행객으로 간 사람들 있잖아. 여행 가이드가 다 끌고 어딜 가냐면 못 사는 동네를 가는 거야. 거기 가면 막 판자라고 알아요? 나무 판자? 그 약간 얇은 그 합성 나무야. 원목도 아니야. 그런 거 얇은 판자떼기로 벽 만들어 놓고 그냥 막 거기 집 가는 길도 막 진흙이라 질퍽질퍽한데 막 데려가는 거야. 데려가면 어떻게? 연배가 이제 60대, 70대시니까 이제 그런 데 가시면 어때? 자기 옛날 생각나는 거야. 나도 이런 데 살았었는데. 아유, 얘 안 됐다. 왜 이런 데서 어떻게 이런 거 먹고 살아? 아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들이 뭐해? 다 지갑년. 그걸 뭐해? 이거 먹어. 이걸로 뭐 좀 사먹여. 애들 엄마 아빠 데리고 와가지고 이걸로 애들 좀 뭐 좀 사먹여. 막 하면서 막 그 어머님 마음 있지? 그런 걸로 막 돈 준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거기다 엄청 주셨대 돈을.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뭐 모던 월드를 만나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주셨지? 했는데 자기 어렸을 때 생각나서 그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데려갔어? 갈기가 데려갔잖아. 유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돈 받으면 어떻게 해? 떼주겠지. 그 돈 온전히 다 가는 게 아니고 주지 마. 주고 싶으면 줘도 돼. 자, 여기가 어쨌든 투어리즘 마이너스였습니다. 그죠? however 뒤에 뭐 해야 돼? 방향 바뀌어야 돼. 연구가 보여줬어. 이게 정확한 방법은 아니래. 인지하는. 대부분의 장소의 여행객들은 환영을 하죠. 그리고 토착률들도 봐. 투어리즘, 여행산업을 패스 오브 모더니티와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봐. 그치? 근데 하지만 그러한 발전이 항상 더블 엣지 소드. 더블 엣지 소드 예전에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어. 이 얘기인 거죠. 결국 여태까지 한 얘기가 그거야. 여행 산업은 뭐 할 수 있어? can mean progress. 그래, 진보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또한 뭘 의미해? loss of tradition. 전통을 잃게 돼요. 그리고 cultural uniqueness. 뭐 하는 거야? 문화적 독특함도 잃게 된다는 걸 의미해. 그렇잖아. 물론 이런 예시들도 있어. 뭐에 대한? 문화적 오염에 대한 예시. 브로거니제이션이 이제 성가시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포니포크 컬처가 뭐냐면 가상의 민중의 문화들. 이게 뭐냐면 야 우리가 저 용인 가면 한국민속촌 한 번씩 가봤을 거 아니야. 야 민속촌에 있는 집과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잖아. 그지? 그런 거. 한국 민족 전통 뭐 저기 보여주기 위한 이런 포니 문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몰라도 돼. 어쨌든 이런 것들의 예시도 있고 또 그러한 어떤 특징들의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은 다소 로맨틱해. 그치? 그리고 normative ideas of a former and prevailing identity 그 진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이전 사람들과 그 지배하고 있는 진위 같은 것들에 아주 좋은 생각이 있기도 해.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즉 이상적으로는 there should exist 존재해야만 해. 고대 문화들이 존재해야 돼. For modern consumer 누구니? 쟤 누구야? 소비자 누구야? 모던 컨슈머가 게이zet하고 심지어 step into for a while 잠시 동안 거기를 보고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고대 문화 같은 것들이 존재해야만 해. 그러면 저기에서 소비자 누구지? 저기에서 소비자? 여행 산업의 소비자니까 여행 대기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주제는 뭐야 얘들아? 지금 슈드 나왔잖아, 그치? 주제부터 찾아보자고. 그러니 이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 여행객들이 오는 거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해, 그치?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야. 고대 문화의 그 존재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선 뭐도 할 수 있어야 돼? 여행객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 그치? 야 여기가 한옥이래 하고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뭐도 스텝인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런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거기 북촌 한옥마을 보면 여기가 사람 사는 데인지도 모르고 그냥 집을 이렇게 들여다본대. 문 얼마나 소름이야, 안 그래? 나 밖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내 개인 정비하고 있는데 활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에 누가 이러고 쳐다봐, 외국인이.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어쩔 거야? 아, 한국 문화는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거는 사상을 침해잖아. 범죄가 돼. 그러니까 뭐가 따로 있어야 된다. 고대 문화의 존재가 따로 있어야 된다. 여행을 하면서 할러데이죠, 그치? 그래서 이것이 뭐다? 케이지 모델이다. 케이지 모델은 뭐 할 수 없다? 글로벌 시대에 방어하기는 어려운 케이지 모델이 있어야 된다. 케이지 모델은 그럼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소비자가 와서 보고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그치?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보기가 몇 번이었냐를 찾아주시는 건데 1번 봐봐. 그러니까 케이지 모델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직접 소비자가 들어가서 들여다볼 수 있고, preserving past culture, 그치? 과거 문화를 보존하는 거야. in original 형태로. 소비를 위한. 소비를 위한. 이게 뭐야?
여행을 위한, 여행 산업을 위한, 그치? 여행 산업의 소비를 위한 원래 형태 속에서의 과거 문화들을 보존할 수 있는 게 케이지 모델이다. 이 얘기야. 됐습니까? 정답 그래서 1번.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컨슈머가 누구냐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이유가 그거야. 소비자라고만 해석하지 마시고 이 글의 문맥상 컨슈머가 의미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쳐셔야 되겠지. 2번 한번 볼게요. 리스토링은 회복하는 거죠. 지역 문화의 어떤 유산을 회복시키는 거야. 오랫동안 무시되어져 왔던 지역 문화 유산. 무시 얘기도 없었고요. 제한시키는 거야. 뭐를? 대중의 접근을. 아니, 대중의 접근을 하게 하자고. confining, 한정짓는 거야. tourism research를 authentic cultural tradition. 그러니까 진정한 문화의 어떤 전통의 여행 산업의 연구. 유지하는 거야. 예산을, 문화적 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예산을 유지시키는 것이 케이지 모델이다. 아니죠. 뭐가 존재해야 된다? ancient culture가 존재해야만 한다. 그치? ancient culture는 소비자, 즉 여행객이 와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들어가 보기도 하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 장치가 필요하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4번부터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또 3점짜리였고요. 인사부터 잘 읽어주셨어요. 3단 논법. 이 상위 개념에 대한 또 하위 개념이다라는 거 좀 챙겨주시고, 여기서부터죠. For these individuals. 이러한 개인들에게 있어서 1, 2, 3, 4, 5번 쭉 보니까 32번 빈칸인데도 불구하고 문장 빈칸이었어요. 그렇죠?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이런 개인의 특징들을 빨리 잡아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하위 개념을 통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은 포리그젠플에 있겠죠. 그죠? 그걸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되는 글이었고, 소재의 첫 시작은 셀프 에피커스였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행동과의 어떤 관계를 완화시키려는 개인의 특징을 셀프 에피커스라고 부르는데, 이거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도 부릅니다. 또는 judgment of one's capability to accomplish certain levels of performance. 어떤 특정 유형, 그 수행의 어떤 특정 유형을 달성하기 위한 한 사람의 능력에 대한 판단, 뭐 이렇대요. 셀프 에피커스의 설명이었고요. 사람들이 high sense of self efficacy,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 높은 사람들은 tend to pursue challenging goals. challenging은 difficult,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어. 그 목적이 뭐냐면 maybe outside the reach of average person. 그러니까 평균 사람들이 도달하는 것 바깥에 있을지 모르는 어려운 목적을 추구하기도 하며, 또 강력한 셀프 에피커스 있는 사람들은 따라서 maybe more willing to step outside the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 얘들아, 문화적으로 처방된 행동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평균 사람이 도달하냐? 그러니까 문화적, 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배경고라면, 뭐 양명고라면, 성문고라면, 뭐라면, 그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형성된 어떤 행동들, 이런 행동들에 기꺼이 나가려고 할지 모르는, 그치? 할지 모릅니다가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태스크나 목적을 달성, 시도해보기 위해서. For which success is viewed probably, 그럴듯한이라는 뜻이잖아. improbably니까 뭐야? 내키지 않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회적인 행위자들, 환경 속의 사회적 행위자들의 대다수들에 의해서는 그럴 것 같지 않은 것으로서, 성공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것으로서 여겨지는 것에 대한 임무나 목적을 시행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수행되는 그런 행동들은 step outside, 기꺼이 나가려고 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이 높은 사람들은 뭐다? 평균 외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치? 뭐 요 정도로서 셀프 에피커시가 정의될 수 있겠네. 그치? 요 정도는 조금 빨리 읽어주실수록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한 이런 개인들은 뭐가 되겠어? 자기 효능감이 높은 개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이러한 개인들에게 있어서 주어는 동사입니다. 문장이 나오고 그리고 예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면 봐봐. 호주 사람들이 endorse, 지지해. 뭘 지지하냐면 톨 퍼피 신드롬이라는 것을 지지해. 뭐 키 큰 포피가 뭔지 모르겠지, 그지? 강아지인가? 뭐 어쨌든 뭐 톨 퍼피 신드롬, 이거 양귀비라는 건데 아무튼 몰라도 돼. 아무튼 이 신드롬이 뭐냐면 이것이 시사하네. 또 시사한단 말 나왔네. 그러니까 이 말이 시사한다라는 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겠다는 거야, 그지? 어떤 포피든 민경아 outgrow in the other in field 한 분야 들판에서 다른 것들보다 outgrow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앞에 out 붙게되면 뭐죠? 능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자라는 포피들은 뭐 된다고? get cut down, 잘려버린대.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자라면 잘리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 외적으로 살면 잘리는 거야. 즉, 한 번 더 설명. 다시 말해, 그 어떤 오버어치버, 그러니까 달성을 했는데 이상으로 달성한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게 될 거다라는 이 톨퍼피 신드롬. 그치? 이거를 누가? 호주 사람들은 지지한대. 호주인들은 지지한대. 그치? 근데 인터뷰나 관찰 같은 것들이 말을 해줘. 시사해줘. 뭐? It is a high self-efficacy in Australia. 잠깐만. self-efficacy가 높은 게 바로 누구다? 호주 사람들이다. Who step outside. 나가려고 하는 이 문화적으로 처방된 행동에 나가려고 해. 뭐 하기 위해서?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 Beyond average. 잠깐만. 호주인들은 신드롬 지지해. 신드롬이 뭔데? 오버하지 마. 오버하면 잘려. 이거잖아. 그치? 오버하면 잘려잖아. 그치? 호주인들은 신드롬을 지지해. 어떤 신드롬? 오버하면 잘린다라는 그러한 신드롬을 지지해. 근데 호주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효능감이 어떤 사람들이야? 높은 사람들이야. 이거 말에 모순이 있는 거 아니야? 자기 효능감은 높으면서 호주 사람들이 지지하는 신드롬은 호주 사람들이 지지하는 신드롬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호주인들이 지지하고 있는 신드롬이 에도 불구하고 반함에도 불구하고 호주인들은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크다. 이걸 설명해주는 글을 찾아줘야 돼. 다시 이러한 개인들에게는 호주의 생각, 신드롬을 지지하는 호주의 생각, 개인 효능감,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해돼? 그러니까 호주인들은 자기 효능감 높으면 안 돼 라는 신드롬에 지지는 하는데 근데 그 누구보다도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 호주 사람들. 이 얘기야. 예시로서. 그럼 결국 호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인식을 호주 사람들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모순적인 이야기죠. 그죠? 그 얘기를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기 효능감은 정의 내리기 쉽지 않다. 아니, 정의에 대한 얘기 아니었고요. 이러한 개인들에게 있어서 문화라는 것이 have little or no impact. 거의 영향을 주지 않거나 아예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디에? 행동에. 되니? 그거의 하위 개념으로 호주 사람들. 괜찮니? 호주 사람들은 뭐야? 문화적으로는 A를 지지해. 그치? A를 지지하는 문화 사람들인데 이게 개인이죠? 근데 호주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마이너스 A를 하는 거야. 반 A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딱 있어야 이 두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3번은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시작하기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중요한 일이다. 목표 세우기의 중요성이요. 하이 셀프-에피커시가 전형적인 호주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이다. 아니 그 특징들이긴 한데 이상하잖아. 그치? 톨퍼피 신드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네들이 톨퍼피인 거야. 이상한 거야. 그치? 그 얘기가 아니었지.
이거는 그냥 뭐지? 전형적인 어떤 특징들이다. 그의 하위 개념으로서는 앞에 톨퍼피를 지지한다? 아니야. 그 마지막이 뭐였지? 마지막 내용? 요거? 누구보다 평균 이상을 편취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5번은요. Judging reaction from the community will be hard. 그지?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 reaction. 공동체로부터 어떤 반응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무슨 소리죠? 공동체로부터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예시를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이제 2번에다 적용하실 줄 아셔야 돼요. 문제 이거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각 문제마다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글쎄요, 오답률을 잠깐 한번 보시면 물론 4번이 제일 높았습니다. 4번이 제일 높았고 쌤이 드린 그 해설지 그다음 뭐였죠? 5번이지? 4번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었어. 그러니까 2번은 생각해보시면 BAC 원래 BCA가 정답이었는데 BAC 아니겠느냐였고 그리고 또 4번이 정답 오답이 높았다는 건 C부터 먼저 봤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C번의 이 여러분들 에너지라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은유, 기후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 은유라는 것은 C번의 힌트로서 앞의 내용에 어떤 은유적 표현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고 혹시 이걸 이제 C번을 먼저 보셨다라고 한다면 이 은유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된 게 아니었나. 그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 B번은 in this way가 힌트였고 A번은 힌트가 없었습니다.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에 대한 힌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맥런이라는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했던 게 있어. 옷이 뭐냐면 사람들의 연장된 피부이다라고 계속 이제 나열됩니다. 바퀴는 연장된 발이며 카메라나 망원경은 연장된 눈이고 이걸 이제 일반화시키고 있는 게 이거죠. 즉 기술이라는 것의 창조는 아주 훌륭한 extrapolation of the body 몸의 어떤 연장이 되는 것이다. That our genes build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가 만들어낸 몸의 어떤 연장이 되는 것이다. 연장이라는 건 도구의 의미가 아니라 그치? 추가적으로 더 늘리는 것이다의 뉘앙스로서 받아주시면 되겠고 뭐 어찌됐든 마지막 내용에 뒷받침할 ABC 첫 문장을 읽어주셔야 될 테니까 기술의 형성은 위에서 말했었던 옷, 바퀴, 카메라나 망원경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 그치? 그게 뭐다? 우리의 연장이다. 연장된 눈, 연장된 발, 연장된 피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A번 한번 보시게 되면 블루프린트라는 단어 한번 볼래 얘들아? 블루프린트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이건 알잖아. 청사진이야. 청사진이 무슨 뜻이야? 청사진. 너희가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청사진 이렇게 표현하나? 청사진입니다. 청사진이란 무슨 말인지 알아? 미래를 내다보는 그림을 얘기해. 오케이?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그림을 얘기해. 지향은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대한민국의 청사진이야. 이거야. 오케이? 앞으로의 미래를 볼 수 있다. 지금 너희들 모습을 통해서. 그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쉘은 껍데기잖아. 우리 껍데기에 대한 청사진이 spring from, come from, derived from. 이거 다 아셔야 돼. 이 세 개는 뭐뭐로부터 유래되다. spring도 튀어나오다는 뜻이야. 봄, 용수철이 어때? 뽕 하고 튀어나오죠. 동사를 쓰면 이제 튀어오르다, 나오다 이런 뜻이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껍데기의 미래 그림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면 이것이 아마 자발적으로 만들어질 거야. something, 뭔가를. None of our ancestors ever made. 목적 없으니까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는 거죠. 어떤 우리의 조상도 심지어 만들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자발적으로 만들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청사진은 앞으로의 우리 껍데기
어인가? 어이 맞지? 이럴 때 좀 당황스러워. 니는 아직 이러지 않지? 이러지 마. 알았지? 확실하게 제대로 알아둬. 쌤 가끔 가다 이럴 때 되게 많아. 좀 민망하잖아. 나이 40좀 먹고 어인이 아니니 이러면 좀 속상해.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얘들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대. 전혀 맞지 않죠. 연장된 기술이 연장된 우리 몸에 연장된 어떤 우리 몸의 연장이다 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의 내용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지?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식으로라는 건 박스들을 다음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A도 그렇고, 그지?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뭐로서? 연장된 몸으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이 말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B번 이었어, 사실. B번 이었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잖아, 지금. 그치? In this way라는 장치까지 써가면서. 이게 뭐 다시 말해서 앞의 내용으로서 이런 얘기니까. 혹시 모르니까 C번도 closely 면밀히 살펴보면 드러납니다. Flow of this analogy. 이 비유에 대한 결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냐 이거야. 비동사를 썼기 때문에 기술은 우리의 연장된 몸의 연장이다. 그렇지. 연장이라는 건 길이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추가 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그냥 사실 정인데 이걸 비유로 보시면 안 되죠. 은유는 뭐야, 얘들아? 민경아, 은유가 뭐야? 은유. 정규는 돼지 같다. 이 같다라는 게 이제 비유인 거잖아. 내가 돼지 아니야, 그럼 돼지 아니야. 아닌데 같다잖아, 같다. 기분 안 좋다. 어쨌든 기술의 창조가 바디의 연장이잖아, 이거. 그렇지? 이건 연장이잖아. 이건 사실적 정의야, 이거.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이걸 비유로 잡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모도 아니야, 사실. 그렇지? 그 결점을 보여주겠대. 그래서 앞 내용을, 그러니까 C번을 오락가락하기엔 B번이 너무 정확하게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었어. 그렇지? 민경아? During the industrial age, 그러니까 산업시대 동안에 쉬웠어요. 보기가. 세상을 이러한 식으로 보기가 편했어. 이 연장이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steam powered shovels나 뭐 locomotives 저겁니다. 저거 기관차, 전기 기관차, 텔레비전, 뭐 레버, gears of engineer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기술들이 were fabulous exoskeleton 왜 골격이 되었다. 뭐의 골격? turn A into B죠. 뭡니까? A를 B로 만드는 외골격이었던 거야. 인간을 뭐로 만들었어? 슈퍼맨으로 만들었다. 인간이 슈퍼맨이니? 아닙니다. 슈퍼맨으로 만들어줄 외골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슈퍼맨 같다라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은유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BCA였던 거죠. 그래서 얘가 다시 인간을 슈퍼맨으로 만들어줄 이런 기술들이 이런 외골격이었습니다. 이 껍데기의 청사진의 마음에서 오게 되었다.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내용이어야죠. 연장된 그 costume of animal. 동물의 의상이 뭐가 되었다? 결과. 뭐? 그들의 어떤 유전의 결과가 되었으며 그리고 그들은 물려받았어. 기본적인 어떤 청사진들. 여기에서 말하는 청사진이 여기 있었네요. 그렇죠? What they made. 그들이 만들어낸 것의 어떤 기본적 청사진을 그들이 물려받았는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동물은 그거대로 물려받았는데 유전자가 되긴 했는데 인간은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의 껍데기는 결국 누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인간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동물의 껍데기는 유전자가 돼서 껍데기가 나왔다고. 그렇게 털이 생겨서 나왔고, 그지? 온도를 지킬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껍데기는 어디서 오게 됐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게 됐다. 그치?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었죠. 그래서 BCA. B가 너무 정확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this analogy에 대한 단어가 어디에 접목이 되셨느냐에 따라서 정답의 방향이 바뀔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 마지막 문제죠. 6번의 오답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번호가 몇 번이었죠?
2번이었죠. 그죠? 왜? 미안해. 개 짖는 소리를 왜? 2번의 may not change와 4번의 do not adjust to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고 나서 보셨을 때, 오케이? 그러니까 2번과 4번 보기는 방향은 같아. 근데 2번이 틀린 이유가 뭐 때문인 거야, 그럼? 아워터 아워인 거야. 아워터 아워 때문에. 오케이? 한번 볼게요. 뭔 소리인지. 자, 비록 이제 괜찮니? 가격이 in most retail outlet 이런 거 있고 리테일 홀세를 힘들어하는 친구 있는데 그러니까 리테일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게입니다. 가게. 오케이? 가게가 소매상하면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아. 그냥 가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게에서의 가격이 설정되어져. 누구에 의해서? 가게 주인에 의해서.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앞서 이것이 가게 주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네디아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얘들아. 이 의미하는 거 아니다라는 표현 많이 써. 그치? 앞에서 말하는 게 this나 that이 네디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이런 표현 쓸 때도 부정어는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항상 쳐두세요. 저 빈칸의 방향성에 특히나 문장에 부정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정답의 방향성과 반대가 들어가야 이 난민과 부합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가격들이 빈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가격을 설정하지. 근데 가게 주인이 설정한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가격이 빈칸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특정 날에 우리가 알게 돼, 대기야. 모든 제품들이 가지고 있다. 뭐? Specific price ticket on them. 그 제품들 위에 price ticket이라고 이제 얼마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다 붙여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 얘들아 이 문장 왜 나온 거야? 어느 특정 날에 네가 딱 가게를 갔는데 모든 제품에 표딱지에 그 프라이스 티켓 붙어 있는 거 알게 될 거야. 저기 왜 하는 거야? 가게 주인이 설정해 놓은 거 너 가서 보게 될 거다 이거야. 그치? 아 그렇잖아. 편의점은 약간 그 딱 가격이 정해져 있지. 컵라면 큰 거 얼마에? 최근에 한번 쌤 사 먹어봤는데 1,700원? 그 정도 하지. 편의점에서. 그치? 그 똑같은 컵라면 마트 가면 얼마인 줄 알아? 쌤이 왕뚜껑 좋아하거든. 왕뚜껑이 1,500원인가 1,700원인가 그러던데. CU에서. 그치? 근데 마트 가면 1,090원인가. 가격 차이 엄청 높아. 미안해. 그러면 얘들아 주부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 알겠지? 뭐가 더 쌀까? 그치? 우리 아들 신발을 지금 12일째 못 사주고 있어. 왜? 그 우리 아들이 그 신는 신발의 모델이 걔는 몰라. 아직 6학년인데 아빠 저 뉴발란스 574 사주세요. 이러진 않아요. 근데 574 가격이요. 와 만만치 않다. 그치? 그래서 알림 설정을 그 쇼핑 웹에 한 5군데에다 알람 설정을 해놨어요. 254이지. 주부 마음이야. 1,000원이라도 더 싼데. 자 어쨌든 개소리였고요. 어쨌든 저기 뭐야 주인이 붙여놓은 표딱지 너 보게 될 거야. 하지만 미경이 괜찮아? 추워서 그래? 저지를 너무 이불처럼 갖고 있어. 하지만 이 가격 different 달라. day to day 날마다 주마다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모든 제품의 가격을 특정 날에 가면 보게 되겠지만 그거 언젠간 바뀔 거야. 이 소리야. 이 소리를 한 번 한 거야 지금.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 그냥. just translation만 하면. 그치? 그러니까 같은 방향성이라는 거 계속 잡으셔야 돼. 농부가 도매로부터 얻은 그 가격이 훨씬 더 유동적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쓰는 거야. flexible하다는 건 뭐야? 상황마다 바뀔 수 있는 의미잖아. 그치? 날마다. then 뭐보다? price that the retailer charges consumers.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그 가격보다
훨씬 더 유동적일 거야. 그러니까 도매가 있겠지. 물건을 만들어서, 그치? 이걸 누구한테 줘? 소매 상인들한테 줄 거 아니야. 그치? 우리 소매 상인들은 또 누구한테 줘? 고객들한테 줘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격이 굉장히 플렉서블 할 거야. 누구보다? 이 사람들보다. 뭐 예를 들어 감자 하나에 뭐 100g당 500원에 도매값으로 소매인들한테 넘겼어. 그럼 소매인들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고객한테 넘겨야 될 거 아니야. 자기네들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가 돼서 갈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게 주인이 소비자들한테 주는 가격보다 누가? 도매 가격이 훨씬 유동이 크겠지. 얘네들은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그걸 감안하고 플러스 알파를 붙여야지. 난 옆에 집보다 조금 더 싸게 내가 좀 싸게 남기고 많이 팔 거야. 박리담에 뭐 해가지고 뭐 싸게 팔지만 뭐 얘 갑자기 가격을 빡 올려버리면 얘 피해 크게 되겠죠. 뭐 그런 거. 경제죠, 경제. 거기에 대한 예시를 들어줄게. 나 이제 할 얘기 다 했고, 할 얘기에 대한 방금 한 얘기에 대한 예시 들어줄게. 만약 날씨가 안 좋아진다는 건 뭘 이끌어? Poor potato crop. 그래, 안 좋은 감자의 흉작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then 가격이 슈퍼마켓이 have to pay their wholesalers for potatoes. 감자에 지불을 해야 돼. 뭐 슈퍼마켓이 그 홀세일 도매상인들에게 지불해야 될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그치? 날씨 안 좋아져서 한 개당 500원씩 팔고 이제 날씨 안 좋아지니까 700원, 800원에 팔아야 돼.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반영되어질 거야. 누구한테? 포테이토에 표시하는 가격이야. 그치? In their store. 자기네 가게에서. 그치? 500원에 팔아오던 거 이게 가격이 올라서 800원이 돼버렸어. 그럼 그거 더 올려야지. 그리고 그게 안 가겠지. 그치? 당연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격들은 정말로 반영하는 겁니다. 뭐를? 수요 공급에 반영을 하는 거야. 더 넓은 마켓플레이스 포 포테이토. 감자에 대한 시장성 속에 더 넓은 시장의 어떤 수요 공급에 대한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거죠. 이게 그 얘기란 얘기야. 공급이 없어. 공급이 많아. 그러면 쌀 수 있겠지. 가격이 쌀 수 있어. 팔 게 많으니까. 그치? 안 그래? 근데 날씨가 안 좋아져서 막 100kg 나왔던 하루에 100kg 나왔던 거 50kg밖에 못 나와. 그럼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걸 내가 너무 당연시 얘기하는데 평소에 이런 생각 조금씩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이제 금방 저기 될 거야. 어쨌든 그런 수요 공급에 대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가격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야? 변화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치? 앞에 대한 어떤 수요 공급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바꾸진 않아. 슈퍼마켓에서 from hour to hour 이것 때문에 2번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시간마다 바꾸진 않겠지. 그치? 오늘 갑자기 태풍이 왔다고 감자값이 갑자기 오르면 이러진 않을 거야. 시간마다. 2시간 전에 막 100g당 500원이었던 게 막 갑자기 100g당 1000원이 되고 이러진 않을 거야. 그치? 이러진 않아. 뭐 하기 위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변수를 반영하기 위해, 수요 공급의 변수를 반영하기 위해 슈퍼마켓에서 시시때때로 반영하진 않겠지만, 변화시키진 않겠지만, 그들은 그래도 바꿔. 시간이 지나면서 뭘 반영하기 위해? Underlying conditions of a raw production. 오브랑 포랑 공통 목적어가 얘인 거야. 그 물건에 대한 수요와 전반적인 어떤 생산, 공급이 되겠죠. 그렇죠? 그 의문 속에 있는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저하고 있는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바꾸기는 할 거야.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시간별로 바꾸진 않겠지만 나중에 이거 얼마 전에 우리 태풍 뭐 예를 들어 오래 왔었잖아요. 뭐 한 달 동안 비 왔잖아요. 그래서 농작물이 없어요. 그래서 비싸요. 이런 걸 반영을 할 거야.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가격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바뀐다. 영향을 받아서. 그치? 바뀐다. 다만 뭐가 안 돼? 시시때때로 바뀌진 않겠지. hour to hour로 바뀌진 않겠지만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바뀌긴 할 거야. 그러면 리테일러, 즉 가게 주인이 가격을 정하는 것이겠지만 그게 선생님은 요 단어 하나 딱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 가격이 고정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즉슨 뭐야? 바뀝니다를 말해주면 돼. 그치? 우리 유동성 요거에 대한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보기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1번 봐봐. 자, 1번은 반영한다. 원리 이러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반영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가 돼버리는 거. 아니 정답 얘여야 해. 사실 1번이어야 해. 그치? 근데 뭐 때문에 정답이 아닌 거야? does not mean 때문에 그런 거야. 그치? 아예 반대 의미가 돼.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얘여야 하는데 앞에 does not mean 때문에 얘는 오히려 반대말이 돼버리는 거야.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다? 바뀝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틀렸다고? 시시때때로는 안 바뀌겠지만 어디에 나오니? 이런 가격이 반영은 해. 관계, 수요 공급에 더 넓은 시장에서 여기 있다. 비록 그들이 바꾸진 않겠지만 뭐 슈퍼마켓에서 from hour to hour to reflect local variation 그러니까 지역의 변수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바꾸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시시때때로는 바꾸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바꾸긴 하는데 언제 바꿔? 반영만 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뭐 어제 week to week, day to day 간격을 바꾼다. 그치? 그래서 hour to hour 때문에 이거 오답률 1위였죠. 그죠? 그 다음에 그 가격이 올라갑니다. 나쁜 날씨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올라가죠. 그리고 이거는 예시만 들었기 때문에 좀 아쉽고요. 4번 적응되어지지 않는다. 시장의 힘 뭐부터 여기서 말하는 시장의 힘이 뭐야? 디맨드 앤 서플라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 그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장의 힘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응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조절하고 적응한단 말이야. 그 상황에 맞춰서 변한다는 얘기잖아, 결국. 그치? 그래서 얘가 not change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힘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조절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지? 그치? 이런 거 힘들어, 어제.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요, 이게 자연스럽게만 느껴지면 되는 거거든. 오케이? 우리가 그 노베이스 친구들 그 내신 대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덩어리, 그러니까 단어 암기도 물론 중요해. 근데 우리가 단어를 암기하는데 해석이 잘 안 되거나 문맥에서 내가 이 단어 아는데 왜 해석이 안 되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장 안에서 쓰이는 그 덩어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크워드라고 하죠. 전명구라든지 투부정사라든지 분사 동명사라든지 뭐 이런 덩어리체의 의미들을 내가 해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어만 알고서는 사실 그 전체 문장의 맥락에 유창성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은는이가 을르에게 뭐뭐 합니다. 어디에서 뭐 이런 단어만 알아가지고는 사실 해석력이 키워지긴 힘들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in the world, we are 뭐 비동사가 있다면 주어 동사 보어까지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노베이스 친구들. 그래야 그게 나중에 이런 문장을 읽었을 때 유창성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이제 그런 연습들이라는 거죠. 어쨌든 5번 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A. 오히려 반대네. 그치? 그것도 농부들의 어떤 액티브로 능동적, 자발적 역할에 의해서 농부는 좀 뜬금없죠. 여기까지 오늘 독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구문회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구문회는 오늘 155번입니다. 사실상 180번까지 쌤이 준비를 한 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내신 대비 이번 정규 수업
일요일 수업까지 해서 총 10문장? 혹시 배터리 있더니? 이거 왜 충전 잘하다가 그러니까? 이거 또 나오는 얘기죠. 180번까지가 그 전체이기 때문에 오늘 하고 주말 대신 주말 수업 때는 그 독해 지문을 한두 개 조금 늘릴게요. 늘리고 대신 10문장밖에 안 되니까 금방 끝날 겁니다. 구문에는. 그래서 우리가 20-30문장씩만 하다가 오늘 좀 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랑 같이 한번 오늘 준비해봤고, 그래서 155번부터 한번 오늘 하게 될 건데, 오늘 첫 단어는 거기 제목에서 보듯이 도치랑 대동사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도치는 우리가 주어 동사를 바꾸는 것이다 라는 기본 맥락으로 알고 있지만, 첫 번째 도치라는 것의 포인트는 도치가 왜 일어나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 그 튀어나오게 되는 그 강조구 때문에 그렇거든. 대표적으로 이따가 이제 문장을 통해서 그럼 정리를 할게요. 지금 여기서 개념 정리하기보다는. 그래서 어떤 강조어구, 뭐 대표적으로 전치사 명사구라든지 이따가 나올 뭐 보어나 목적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부정어라든지, 뭐 only 플러스 부사라든지 이따가 한 번씩 나올 겁니다. 이런 애들이 앞으로 뛰쳐나간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이거 말고도 뭐 if절에 if 생략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5개. 그거 빼고 다 썼네 쌤. 그리고 또 이제 좀 바로 나와요. 주어도 역시 그래 라는 표현 같은 거, so do I, so am I 우리 많이 했었던 것도 있지, 그지? 이따 문장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더 필기를 해드리고, 그래서 얘네들의 강조구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도치가 되는 거. 근데 이 도치도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꾸는 위치 도치가 있고, 위치를 바꾸는 도치가 있고, 두 번째 의문문 어순의 도치가 있어요. 의문문 어순의 도치는 뭐가 있다 얘들아? Are you? Do you? Can you? Have you? Are you 뒤에는 보어가 나올 것이고, Do you나 Can you 뒤에는 원형이 나올 것이고, Have you 뒤에는 이제 TP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순을 충족시키고 있는 이제 도치가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위치 도치가 일어나는 건 요 위치나 방향을 나타내는 전면 부분만 이 도치가 일어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의문문 어순 도치. 요건 이따 나오면 쌤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 강조구가 누군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바뀌는 거야. 조금 더 오버해서 얘기하면 영어는 자리가 생명이라고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기본 프레임으로 생각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아이가 한 구성 요소가 앞으로 뛰쳐나간다는 건 이 자리를 헝클어뜨리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 한 구성 요소가 뛰쳐나갔으니까, 이 문장이 헝클어졌으니까 도치를 통해서 이게 강조된 문장이라는 걸 보여줄게 라는 어법적 표시야. 조금 오버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치라는 건 이 문장이 강조된 문장이야 라는 표시야. 표시. 어법적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해가 좀 편할 거고, 뭐 어쨌든 그걸 베이스로 삼아서 오늘 볼 건데, 그래서 핵심이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이제 대동사거든. 대동사. 이제 이런 동사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가 다음 문장의 대동사를 통해서 나타날 건데, 이거 지우고 여기다 쓸게요. 그냥 다시. 오늘 촬영본이 아마 이번 주중 수업에 올라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명사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대명사는 앞에서 쓰인 선행명사라고 하죠. 그 명사의 반복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쓰는 걸 대명사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문장의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 쓴 동사. 계열은 비동사가 있고 일반 동사가 있고, 수에 따라서 do나 does, 시제가 과거면 did로 받아야죠. do, does, did. 그 다음에 조동사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문장의 동사가 선행동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동사가 어떤 동사를 썼냐에 따라서 그 동사에 맞춰주시면 되는 것이다. 그치? 그게 이제 대동사의 기본 프레임이고, 그래서 문장이 최소한 동사가 2개 나와야 되다 보니까 문장이 2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하나 주어 역시 그래, 주어 역시 안 그래 했을 때 요 앞에 so do I, so did I, neither do I, nor do I 했을 때 긍정문을 받느냐 부정문을 받느냐. 필기가 좀 깔끔하지 못했네. 그 다음 이제 여기다 주어를 쓰죠. 이 동사가 긍정 부정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대신 쓴 동사라는 것만 체크가 되시고 긍정 부정은 얘네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까치.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 몇 문장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155번부터 158번까지 있는 47페이지, 거기 네 문장 2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선행동사가 누군지를 체크하도록 해요. 맞냐 틀리냐를 보기보다는 어떤 동사를 받았나 그것만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고! 좀 보셨나요? 이렇게 지우고. 자, 먼저 155번 보시게 되면 현재의 순간이 존재하지 않아. in them. 그것들 안에서는. 그래서 and therefore neither does the flow of time 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and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문장의 선행동사를 일반 동사로 잘 보셨다면 excess does로 잘 쓴 게 맞고 do나 does. 대신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대동사 볼 땐 2가지를 보시면 돼.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있던 문장의 어떤 동사를 보셔야 되고, 써보세요. 앞 문장의 동사와 동시에 뭘 봐야 되더라? 그 문장, 대동사가 쓰인 문장의 주어를 확인하셔야 돼. 왜겠어? 수일치일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수일치가 잘 맞는지까지 보셔야 돼. 이게 좀 꼼꼼한 거지. 그러니까 neither the flow of time, 시간의 흐름도 역시 그렇지 않아. 그럼 앞에 있는 문장의 동사가 부정문이니까 neither 쓴 거 맞고. 근데 얘는 문제가 아니었어. 일반 동사 쓴 거니까 does. 주어가 단수야? does 쓴 거 맞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죠? 156번 한번 갑니다. People under hypnosis, 최면에 걸린 사람들은 generate more memories, 더 많은 기억들을 than 뭐다? 그들이 평소 상태에서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일단 비교급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the인 앞에 있는 people을 얘기하는 것일 테고,
generate memory의 generate라는 단어를 대동사로 갖고 있는 동사다. 앞에 they가 복수인 거 확인하셨으면 일반 동사 do 쓰는 거 전혀 위화감 없죠. 대동사 잘 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억들이 are as likely to be false as true. 사실만큼이나 거짓일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죠? 그 기억이 사실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필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쵸. 얘네 최면이라는 거 생각해보면 약간 꿈 같은 얘기잖아. 아니, 난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거 아니야? 막 꿈꾸는 걸 막 설명해 주듯이 막 말하잖아. 최면 걸린 사람이 봤니? 옛날에 90년, 2000년대 초반 막 그때 선생님이 막 예능 프로그램 그때 당시 예능 프로그램은 글쎄 그거 좀 리얼하다고 했어야 되나? 연예인들 막 최면술사 모셔놓고 연예인들 막 그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레드썬 시킨 다음에 막 연예인들 최면하는 거 막 실제로 막 방송에 내보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그 최면하는데 막 선생님이 저를 막 때려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 지금은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 157번 턴이라는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얘가 이제 only가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의심해봐야 될 게 딱 두 가지거든. only 다음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 보통 문장의 시작에 only 명사가 나온 거니까 뒤에 문장에 동사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듯이 얘를 주어 삼아서 동사로 해석하시면 돼. 오직 명사만이 동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only 살려서 해석하시면 되는데 근데 only 다음에 뭐가 나오게 되면 세 가지 범주 어떤 부사 단어라든지 혹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전치사 명사구나 지금 나온 접속사절 요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접속사절 only 다음에 이런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덩어리 세 덩어리 이상이 나오게 되면 세 덩어리 중 하나가 나오게 되면 뒤에 문장 구조 자체를 어떻게 도치시켜야 되냐면 주절을 의문문 왜냐면 only 플러스 부사 즉 배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절이 따로 뒤에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의문문 어순의 도치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면 의문문 어순 도치 뭐라고 했지? Are you, do you, can you, have you? 그치? 요 어순의 도치가 일어나셔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only 다음에 when절을 이렇게 보셨으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접속사 절을 도치시키면 안 돼요. 절로 나온 패턴은 저 접속사 부사절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얘 도치시킨 거 아니야. 그 부사 덩어리까지가 이제 강조 범주고 뒤에 있는 그 주절의 내용의 문장이 도치가 되셔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조동사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의문문 어순의 도치가 일어나죠. 해석을 자연스럽게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오직 그 정보가 반복될 때에만 그것을 그 정보의 첫 possessor 소유자가 can turn the fact 사실을 turn A into B거든. A를 B로 바꾸는 거야. 사실을 어떤 사실? He knows that something 그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into B로 바꿔버린다 이거야. Something socially valuable like social recognition, prestige and notoriety. 악명성. 그치? 사회적인 어떤 인정, 특권, 악명과 같은 그런 사회적 가치 있는 그 무언가로서 바꿔버린다 이거야. 내가 이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 정보가 반복되는데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그 소유한 사람이 이걸 인정이나 특권이나 악명으로 바꿔버리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를. 그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동사 뒤의 원형 얘 역시 맞게 쓰인 겁니다. 오케이? 잘 확인해 주시고 158번 정보는요 뭐에 관한 정보? 퍼포먼스, 수행 능력에 관한 정보는 아주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뿐만 아니라 participant, 참가자야. Who does not win or place. 승리하거나 어떤 특정 위치에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but also 누구에게도 those who do 그렇게 한 사람 그럼 뭐야? win or place를 한 사람 역시도 도움이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winner place가 여기서 일반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do로 받아주시면 된다. 지금 부정문에서 이 우리가 do not, does not, did not 해서 이 do, does, did가 뭐죠?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의문문 할 때. 그래서 앞에 those, did도 누구의 얘들아? 뭐뭐한 사람들 복수기 때문에 does가 아닌 do로 써도 잘 쓰고 있다는 거. 그렇지? 확인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 이어서 어떤 거 보도록 할게요. 159번부터 161번까지 1분 좀 넘게 한번 볼게요. 꼭 세 문장 빨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59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9번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전치사 명사구가 이게 확인되시면 전명구가 할 수 있는 품사적 역할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전명구가 할 수 있는 품사 두 개. 형용사랑 기분 나쁜 빨리 얘기해. 형용사랑 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부는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어는 명사만 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가 앞에 나온 거야. 그리고 비동사가 나온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주어가 되는 거야. 이게 도치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요소 중에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전명구야. 전치사 명사구가 제일 흔히 나타나고 보통 요 뒤에 있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동사로 마찬가지로 자동사 계열 애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lie, 오다, 가다, 또 consist 구성하다, happen 일어나다, 서 있다, 이런 단어들. 지금 막 떠오르는 단어들 몇 개는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이 종종 많이 나오고 도치 문제를 내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수일치입니다. 얘는 단수인데 자 주어 같지? 그래서 is 아니겠어? 이렇게 꼬시는 문제들. 근데 전치사 명사구를 보셨다면 얘는 주어가 될 수 없잖아. 이 traips랑 맞춰주셔야 되고 traips가 주어인 명사이다 보니까 또 그 뒤에 바로 뭐가 붙어? 수식어 pp가 붙게 되죠. 그러니까 콩이나 단위 부족의 개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이따금식의 여행들이 가장 단순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기 위한? 방문하기 위한 그들의 어떤 개인적 트레이딩 파트너, 교류하는 그 파트너를 방문하기 위해 in other bands and villages 다른 부족이나 그런 마을 속에서의 교류하는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이 두 부족의 개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따금식의 이동이 가장 단순한 형태에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치된 형태고 traips의 수일치 are 잘 쓰고 있는 거죠. 160번. 각각의 딸들이요. 딸세포, 자식세포라고 하죠. 이 각각의 자식세포는 더 작아요. 뭐보다? 엄마세포보다. and 그리고요. except for 전치사입니다. 뭐는 제외하고 이상한 경우는 제외하고 각각
이 grows, 성장을 하죠. 각각을 하는 건 그 자식세포의 각각이 성장한다는 거야. 언제까지? 자식세포가 될 때까지. as large as. 만큼 커. 누구? 엄마 세포가 그러한 것만큼 클 때. 그럼 여기에서 엄마 세포가 뭐 하는 거? 크는 것만큼이나 자식세포도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형식 동사 becomes를 받거나 혹은 이 large라는 형용사의 보어로서 쓰일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식 동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된다는 거. 그게 비동사였고 여기서 was는 앞에 엄마 세포라는 단수의 수일치도 되고 있으면서 선생님 is 아니에요? 왜 was예요? 라고 했는데 엄마 세포는 이미 다 커진 상태에서 과거에 컸던 것만큼이나의 자식 세포의 크기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엄마는 과거로 써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as 맞게 쓰였다는 거. 자, 161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161번. We don't know. 우린 잘 몰라요. What ancient Greek music sounded like? What과 like로 끝나는 의문사는 우리 뭘로 해석하기로 했지? How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고대 그리스 음악이 들렸는지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면 there are no examples. 예시가 없었어. 그 음악에 대한 예시. 쓰여져 있거나 notated, 어떤 이렇게 적혀져 있는 형태의 어떤 그런 예시들이 없었어. 그치? nor 동사 주어 또 나왔다 얘들아. nor이 아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neither과 마찬가지야. 또 has survived. 남아있는 게 없어. 살아남은 게 없었어. 어디의 형태로서도? 구대의 형태로서, 구전의 형태로서도 생존해 있는 것, 즉 살아남아 있는 형태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has는 뒤에 있는 그리스 음악, 그렇지? 과의 수일치 잘 해주시고 우리가 are you, do you, can you, have you, pp지, 그렇지? have pp. 도치의 문장입니다. 부정어 강조, 도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끝이죠? 162번 가보도록 합니다. 병렬 구조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오늘 170번까지 할게요. 자, 봅시다. 병렬 구조는 말이죠.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많이 보셨던 포인트입니다. 병렬 구조는 말 그대로 무조건 같은 모양만 일치시켜라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 and나 or이나 but, so 등을 일컬어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렬 구조는 이 친구들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오케이? 먼저 가장 기본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품사나 모양을 일치시킨다라는 취지가 같은 모양의 반복, 병렬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품사일치가 먼저 우선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병렬 구조에서 많이 보는 문제는 당연히 뭐겠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and, or, but는 가끔 나와. 이런 등위 접속사 다음에 동사의 모양이 나와서 이 동사가 투부정사인지 생략이 돼서 원형만 나오기도 하죠. 그냥 원형도 있겠지만, 그지? 그 다음 얘가 ing인지 혹은 pp인지 과거형인지 s나 es를 붙이는지와 같은 모든 동사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을 때 얘와 같은 모양을 앞에서 찾아서 일치시켜 주셔라. 이게 이제 병렬 구조 문제인데, 하민이 괜찮아? 어디 갔다 왔어? 요게 병렬 구조 문제인데, 다만 병렬 구조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야? 동사 모양이 두 개 이상 나올 때, 그치? 두 개 이상 나올 때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 동사의 모양과 같은 모양도 앞에 존재하지만 또 다른 모양의 동사 모양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걔와 일치가 돼야 될 문제냐? 아니면 같은 모양의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얘와 얘가 같은 모양인 것이냐?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병렬 구조는 무조건 똑같은 모양 앞에 있다고 맞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먼저 앞에 있는 문장에 동사의 주체, 그러니까 주어. 그러니까
이 동사의 주어를 먼저 판단해 주시고 여기에서 나온 두 개의 동사가 두 개다 보니까 행위자도 두 개가 있어야 돼. 헷갈리게 하려면. 그러면 A의 행위인 것인지 B의 행위인 것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행위의 모양과 일치시켜 주셔야 되는 거야. 아우, 말 참 힘들다. 나 말 어렵게 하는 거 더럽게 싫은데. 자, 봐. 그러니까 A가 한 동작이 하나 있을 거고 B가 한 동작이 하나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자면 뭐 ing가 나왔는데 그 앞에 ing도 하나 있을 거고 S도 하나 있을 거야. 뭐 S 붙임 모양도 하나 있을 거야. 그럼 얘가 한 행동이면 얘의 정답은 S가 정답이 돼야 되고 얘가 한 행동의 반복이면 B가 한 행동의 ing의 반복이면 얘가 정답이 되셔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동사의 주체, 즉 주어 앞에 있는 동사의 두 개의 동사의 주체와 여기 있는 동사와의 일치를 통해서 누가 이 행위자인 것인지 그걸 찾아내시는 게 병렬 구조의 진짜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 오케이? 오늘 딱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162번부터 거기 또 네 문장 있죠? 165번까지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동사랑 매칭시켜야 되는지 그 선행 동사를 한번 매칭시켜 보도록 합시다. 고! 같이 볼까요? 162번입니다. 이 decide는 누구랑 병렬을 시켜야 될까? 첫 번째 동사 모양 누구 있었니? might hear 원형이 있었고요. 그쵸? 조금 가다 보니까 catches라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그쵸? 이 동사에 연결된 동사 모양에 밑줄이 쳐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밑줄된 기본 형태는 앞에 here과 병렬 구조 아니겠느냐. 그치? 이걸 물어보는 거고 catches의 주어는 누구니 얘들아? 그거부터 판단해보자. catches의 주어.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있으니까 얘가 주어야. 근데 얘가 누군지 모르잖아. 선행명사겠지. 그지? 그럼 선행명사 앞에 명사는 the first time, 전치사 the radio, 전치사 the song. 명사 몇 개 있니 얘들아? 3개 있어. 이 셋 중에 하나야. 그럼 catches our interest. 우리의 흥미를 괜찮아? 우리의 흥미를 끌어들이는 게 누구야? 처음이야? 라디오야? 노래야? 노래죠. 그러면 노래가 우리가 그걸 좋아한다는 걸 결정하는 거야? 가 아니죠. 그죠? 그럼 볼게. 우리는 듣습니다. 노래 하나를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듣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의 관심을 끌어들이며 and 결정하죠. 노래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그렇지? 우리가 그 노래가 좋다는 걸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그렇지? 아, 그래서 here과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원형이 맞게 쓰였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동사 모양, and 앞에 두 개의 동사 모양의 주체가 누군 거냐. 이게 핵심인 거지. 병렬 구조는. 무조건 그냥, 뭐, 원형 있으니까, ing 있으니까, 맞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163번. 얘 정답 뭘까? 우리의 능력이 stand high, 높이 서 있어. 어디? 사다리 위에. above our normal thinking processes.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과정 위에 사다리에서의 높이 서 있는 능력. 그리고 여기에서 thinking은 ing 아닙니다. 얘는 해당 사항 없어. 왜? thinking process 이게 한 덩어리로 쓰이잖아요. 그지? 생각의 과정, 처리. and evaluate 평가하는 능력. 왜 우리가 생각하는지, 뭐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왜 우리가 생각하는지를 평가하는 능력, 서 있는 능력. 이것이 본동사 여기 있었네. 누구의? ability의 동사가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네. 그치? 그래서 이것이 진화론적 놀라운 일입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evaluate는 앞에 누구랑? stand와 병렬 구조가 되는 ability 수식어였다는 거. 그치? 생략은 투부정사의 등위 접속, 투부정사의 병렬 구조는 to를 생략시킬 수 있죠. 164번. 우리는 기억합니다. remember 있었고요. 어떻게 그 그룹이 stayed at work until 3 a.m. 새벽 3시까지 거기에 머물러서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며 ate cold pizza, 그 차가운 피자를 먹었는지 and 그리고 가까스로 made a deadline. made a deadline 했다는 건 마감 기한을 지켰다는 얘기겠죠, 뭐. 그치? 마감 기한을 어떻게 또 지켰는지를 우린 기억합니다. 그럼 잠깐만. remember도 있고 stay도 있는데 지금 구조상 A, B 그리고 C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stayed, A, 그리고 made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made도 맞게 쓰였다는 거. remember랑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 그룹이 그 동사의 행위자였습니다. 165번. 자, 165번은 the existence of Stonehenge built 좀 길었어. 그치? 스톤헨지의 존재는 built by people without writing. 글쓰기가 없는 시절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톤헨지의 존재가 bears, 나왔습니다. silent testimony. 힘들다. 조용한 어떤 검증 같은 것들을 낳았습니다. 둘 다. 어디에? 자연의 어떤 규칙성과 and ability to human mind. 인간의 마음의 어떤 능력. 어떤 능력? To see, 보고자 하는 behind the immediate appearance. 즉각적인 어떤 모습, 그 뒤에를 보기 위한 인간의 마음속 능력. And 그리고 discover deeper meaning in events. 사건들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의 능력. 그럼 여기에서 discovers는 누구랑? 이 C의 인간의 능력의 반복을 얘기하는 거니까 to discover가 맞겠네. S 빼주고. 그치? 그래서 얘는 원형으로 맞춰주는 게 낫다. 민경아, 원형. 165번은 원형이었다. 그러니까 discovers의 밑줄을 쳐놨다는 건 앞에 있는 bears와의 병렬 구조 아니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bears의 주어가 누구였지? 스톤헨지의 존재였잖아. 스톤헨지의 존재가 발견했대. 더 사건의 깊은 의미를. 아니지. 발견 대상은 누구야? 우리지, 우리. 그치? 인간의 마음의 능력. 그래서 discover는 C라는 병렬 구조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166번부터 그 170번까지거든요. 한 문장 있는 거 다음 페이지. 그 5문장입니다.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분 들어갈게요. 고!
지민이 어디 뭐 공기를 보고 있어, 왜? 이제 좀 맞나요? 170번 좀 맞나? 그냥 같이 봅시다. 마지막. 어보이드는 누구랑 병렬이었을까? 볼까? 선택적 노출. 이 심리적 어떤 개념이래요. 어떤 개념? says, 말하는. 사람들이 추구한다. 정보를. that 어떤 정보? 따르는 정보. 어디에 따라? 그들의 현존하는 믿음 체계를 따르는 그러한 어떤 정보를 사람들이 추구한다 말하는 심리적 개념이 선택적 노출이다. 그러니까 선택적 노출이라는 게 뭐야? 내가 믿고 있는 거에 대한 개념만 믿어. 그치? 나는 이쪽을 더 지지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하는 것 쪽으로만 믿어. 라는 거죠. 선택적 노출이라는 건. 피하는 거야. 정보를. That challenges those beliefs. 그런 믿음의 이의를 제기하는 정보는 피하도록 하는 거야. 사실 information that confirms their existing belief system과 information that challenge those beliefs가 힌트가 되지 않아? 펀치라인이 같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어떤 정보? 자기의 믿음 체계를 따르는 정보는 추구하며 반하는 정보는 피한다. 그치? 추구하고 피한다라는 것에 대한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는 seek와 병렬 구조가 될 수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였고 167번. 여러분들 좀 힘들어하니까 빨리 갈게요. After cell, 세포가요, 자란 뒤에, 적절한 사이즈로 자란 뒤에 그의 메타볼리즘, 사람의 몸은 신진대사라고 하는데 세포의 몸은 물질대사라고 하죠. 그 물질의 대사가 바뀝니다. 뭐함에 따라 either A or B거든. 요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잘 봐. 우리가 구조로 생각하는 거 먼저 구조를 생각하는 것부터 참고를 해주셔야죠. 먼저 either가 나왔으니 A or B가 되는 것이며 이번엔 and가 나왔으니 differentiate는 뭐와? 이거 and 이거가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덩어리와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셋 다 결국 같은 모양이어야 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뭐함에 따라 그 세포가 나뉠 준비가 되거나 mature, 좀 더 성숙해질 준비가 됨에 따라 또 그리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 into specialized cell. 어떤 전문화되어진 어떤 세포 쪽으로 구별이 되어지는 쯤에 따라 이 신진대사가 바뀌게 됩니다. 물질대사가 세포에. 168번. 그래서 맞게 쓰인 겁니다. S. 자, 연구자들은 take responses, 반응을 어디로부터? 샘플 그룹으로부터 반응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거 누구야 얘들아? 계산하는 거. 리서처들이잖아. 그치? 이렇게 병렬됐어야죠. 그리고 계산합니다. 뭐를? The mean to plot. 그 줄거리의 그 스파이더 차트의 그 plot 나타내기 위해서 그 평균치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나왔던 거죠? 우리 축구 선수들 스파이더맨 이렇게 나타내잖아. 뭐 무슨 능력 부족하면 이렇게 왜 이러니? 많으면 이렇게, 그지?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스파이더맨 차트입니다. 이런 데다가 표시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takes와 병렬 구조 맞게 쓰였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고. 마지막 169, 170 보도록 합시다. 대부분 영장류 동물학자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apes가 acquired their larger brains. 그들의 더 큰 뇌를 습득해냈다라고 믿습니다. 돕기 위해서 그들을 communicate with, 전달하거나 소통하거나 조작하는 거죠. 그들의 동료들과 manipulate, 동료들을 어떤 조작하고 소통하는 것을 돕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소통하고 조작하는 주체가 누구야? 영장류들이네. 그치? 그래서 이 두 개의 동사가 소위 얘기해 help의 목적격 보호로서 병렬 구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anipulate도 맞게 쓰였구나. 마지막 직원들은요. 또한 needs to know, 알 필요가 있어. 언제 의존해야 될지, 그들의 어떤 조직의 정책을, 그리고 cause,
of ethics, 윤리적 어떤 코드는 법전을 코드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윤리적 법전이나 이런 조직의 어떤 정책을 언제 따라야 될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또는 have a discussion with coworkers or manager. 그러니까 동료들과 매니저, 관리자들과 상의를 have a discussion 하면 토론을 하다, 상의하다는 뜻이거든. on appropriate conduct, 적절한 수행에 대한 동료들과 매니저 간의 이런 discussion, 논의를 가져야 될 그 시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가집니다가 아니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알 필요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의존해야 될 시기와 토론해야 될, 상의해야 될 시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employee들이 알아야 될 두 가지 시기. 뭐다? 언제 의존해야 될지, 언제 상의해야 될지.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니까 rely on과 병렬 구조를 맞춰주시면 된다는 거. 까지 오늘 170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30분은 우리 단어 시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